지난 21대 국회 당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이었던 A씨. 강 후보자가 수시로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버리라고 지시했었다고 말합니다. 또 강 후보자는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기자 또 다른 보좌진 B씨에게 직접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SBS는 강 후보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보좌진 여러 명을 어렵게 찾아내 관련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또 이런 행위들을 지켜본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촉박해서 좀 부탁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집사처럼 연락하고 그러니까요. 모욕적이죠. 우선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는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이 있다며 이전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란 얘긴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겁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을 강 후보자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일부 기자들이 이 종목을 선행매매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선행매매란 대량 매수 주문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말합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기자는 20여 명입니다.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언론사 등 여러 회사가 포함됐으며 일부는 수사를 받던 중 퇴사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신사업 계획 등을 취재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되자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패턴이 반복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기자들의 공모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여러 명이 한 그룹으로 움직이며 특정 특징주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잇따라 출고했습니다. 그래야 SNS 등을 타고 빠르게 퍼져 주가를 더 크게 움직일 거란 점을 노렸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뒤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입출금 등 자금 흐름도 반복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SBS는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합니다.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에 6년 동안 드라마, 예능 등을 공급하는 내용. 코스피 상장사인 SBS 주가는 발표 당일과 그 다음 거래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칩니다. 금융위원회는 SBS 직원 A씨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대량 거래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전현직 기자 다수가 취재하며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주식을 선행매매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SBS 관련 혐의도 그 과정에서 포착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2개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두 기업이 지금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이제 반도체 설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발전 설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쓰겠다. 문제는 삼성이다. 남는 전기가 더는 없기에 더 끌어오려면 새 송전선을 놓아야 한다.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 건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삼성은 당장은 LNG 발전소 6기를 지으려 한다. 그러면 인구 100만 도시 용인은 경기도 최대의 화석연료 발전 지역이 된다. 지난해 마지막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영국, 40%에 달하던 석탄 발전 비율은 불과 10여 년 만에 0%가 됐다. 영국 전체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 운영기관.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풍력 발전이다. 가장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인 바람으로 생산한다.
영국은 이 에너지 전환을 성장 기회로 본다. 에너지 전환은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우리는 망설인다. 일례로 삼성은 국내에서 TSMC 같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용인에서 화석 연료에 의존해 에너지 전환 없는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기업만 탓할 수는 없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여기서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에 대한 고민은 점점 옅어지기만 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의 성장이 착하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 혹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마을 앞 도로.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로 토사가 밀려들어 달리던 차량들이 부서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기 12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대피조차 없이 시간은 지나갔고 다음 날 오전 9시 25분부터 산사태가 집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은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전 군민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도 늦었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선제 대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부리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산청군 관계자들에게 올봄 대형 산불이 났던 곳에 피해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천면이 아까 화재도 발생했던 지역이고, 네, 산불 발생 지역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없어요. 네, 저희들이. 이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물었지만 정영철 산청 부군수는 시천면에 피해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그럴까? 올봄 대형 산불이 인근까지 번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양당마을. 지난 19일 폭우에 마을 뒷산이 무너졌습니다. 정 부군수는 이번 폭우에 시천면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대통령 앞에서 한 부군수의 발언에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산불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내려가시다 보시면 돌무더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택. 마을 이장이 대화를 나누던 90대 여성을 끌어당겨 억지로 눕힙니다. 유사 강간에도 반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알아 쇠약해진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여성으로서 자존감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를 늙은 할머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나를 갖다가 욕을 보여도 이런 욕을 보일 수가 없다면서 수치스러워 하셨어요. 60세를 넘는 성폭력 피해자는 2022년 844명으로 10년 새 177%나 늘었습니다. 지난 3년간 노인 성범죄 1심 판결문 461건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가해자 461명 중 58%, 절반 이상이 옆집 이웃부터 경로당 회원까지 피해자 지인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도움 청할 곳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범죄는 반복되고 또 집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몸이 쇠약해서 부끄럽다는 이유로 제때 범죄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피해자 100명 중 경찰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은 단 7명.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 성범죄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특성 외에도 피해자가 고령이란 특수성 탓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력의 감퇴라든지 인지 저하 능력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무엇보다 수면 아래 갇힌 노인 성폭력 문제를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